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역의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로 영업이 중단된 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피해가 큰 상태인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석사동의 한 PC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벌써 3주째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리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버티다 못해 단골 손님에게 컴퓨터까지 판 겁니다. 월세 등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정비 계속 지출이 되니까 그 부분이 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더 지속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래방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부의 요청으로 강제로 문은 닫았는데 그에 따른 지원책은 아직입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자영업자는 단골 손님들이 떠나갈까 걱정뿐입니다. 일단 가게세가 최고 부담이 되고요. 이제 기존에 고객들이 있으니까 단골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최고 부담스러운 거죠. 대학가 등 일부 지역은 상권도 무너졌습니다. 강원대학교 후문에 있는 5층 건물입니다. 이곳에 있는 노래방과 PC방이 모두 문을 닫자 관리비라도 아끼기 위해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일단 춘천과 강릉은 13일까지, 원주는 20일까지 노래방과 PC방,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중단됐는데 확진자 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줄 폐업이 우려되자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4차 추경안을 통해 유흥주점을 제외한 고위험 시설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최대 200만 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춘천시도 고위험 시설 500여 곳에 대해 100만 원씩 지원금을 이달 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회와의 사전 협의는 물론 당연히 거치고요. 그래서 추석 전에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을 환영하면서도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긴 장마와 3차례 태풍이 이어지면서 벼 재배 농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고 병해충이 기승을 부려 벼 품질이 떨어지는 등 올해 벼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장마와 태풍을 겪은 농촌들 여기 황금 벌판으로 무르익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에 맞춰 재배한 조생종 5대벼는 이미 수확기를 맞았지만 이딴 태풍 영향으로 손을 못 댄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서둘러 벼 수확을 마친 농가도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품질마저 떨어져 걱정입니다. 벼알이 똘똘한 게 별로 없어요. 그전 같으면은 그 벼알이 똘똘하게 오면은 약간씩 갈라지거나 통통했었는데 지금은 덜 여물기 때문에 쭉제이처럼 이렇게. 지난 7월 초부터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상 상황이 벼 생육을 크게 저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달 평균 강수량은 737mm로 예년보다 120mm 이상 늘어난 반면 벼 수정이나 벼알 여물기에 영향을 주는 일조 시간은 245시간으로 20% 이상 줄었습니다. 기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제곱미터당 벼알 수가 평년보다 4,500개 이상 적어 올해 강원도 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도내 최대 곡창지인 철원 지역 5대벼 생산량도 5년 평균 대비 93% 수준인 시바르당 522kg으로 예측돼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생종의 경우 출수기 전후에 잦은 강화 일조 부족으로 등승률이 낮아져 예년에 비해 10%에서 15% 정도 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어기술원은 조생종은 수확을 서둘러 피해를 줄이고 수확 시기가 늦은 중만생종은 논물을 바꿔 뿌리 활력을 키우는 등 태풍 이후 철저한 벼 품질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잇따른 태풍으로 강풍과 폭우에 의해 과수농가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낙갑 피해가 커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은지 기자입니다.
12,000여 제곱미터 과수원 바닥에 떨어진 배들이 나뒹굽니다. 지난주 마이삭에 이어 이번 주 하이선까지 연속으로 강타하면서 강한 비바람이 추석에 출하하려던 햇배를 떨어뜨리고 가지를 부러뜨렸습니다. 올봄 냉해를 딛고 애태우면서 일군 한 해 농사가 태풍의 위력에 헛수고가 됐습니다. 7, 80% 지금 낙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만들어 놓은 거 큰 물건은 아마 다 떨어지고 이제 작은 게 커서 추석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죠. 지난주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면서 양양군 낙산배 재배 면적의 65%인 17헥타르에 걸쳐 낙과 피해를 입었는데 또 태풍 하이선으로 성한 것이 없게 됐습니다. 양양군은 마을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피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피해 복구와 일손 돕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26헥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65% 정도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또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또 올라와서 지금 추가적인 피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도내 최대 사과 주산지인 정선에서도 태풍 피해가 났습니다. 전체 210헥타르 가운데 30헥타르 정도에서 과실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지지대까지 세웠지만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땅이 완전히 진 상태에서 바람이 태풍이 오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은 이거 가원이 좀 다른 집보다 튼튼하게 했는데도 추석 대목을 앞둔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과일 출하량 감소로 추석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불법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이달 말쯤 영업 정지를 될 상황인데 아직도 불법 전매 알선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1년 동안 전매 제한이 있는 혁신도시의 한 신규 분양아파트. 원주시가 이 아파트의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소 17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1년 동안 금지된 아파트인데도 일부 공인중개업소가 분양권 광고를 내자 원주시가 단속에 나선 겁니다. 과도하게 프리미엄이 붙은 관계로다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네이버 밴드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취재 결과 실제로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분양권 전담으로 하는 업소들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이랬어요.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많이 비올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 공인중개업소를 돌아보니 1년까지 전매 제한이라 불법이라면서도 매도 물건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며 매수 원하는 조건을 말해주면 적어뒀다가 연락을 주겠다고 설명합니다. 매수인이 원하는 종은 몇 동이에요? 그냥 15층인데요. 103동은 19층이 접수된 게 없고 뒷동으로는 있어요.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분양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총 1,215가구 중 700세대가 계약됐는데 이 중 불법 전매된 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전매가 자꾸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좀 비싼 가격에 분양권을 구입해야 되고 또 그 가격이 나중에 폭락했을 때 또 재산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주시는 실제 불법 전매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원주 지역의 학교에 내려졌던 원격 수업 조치가 오늘 11일로 종료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명륜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의 원격 수업만 오는 18일까지로 연장하고 원주의 나머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은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만큼 60명 초과 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밀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 고3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매일 등교가 허용됩니다.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플라이강원 운항장려금 30억 원이 예결위 본심사에서 끝내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쟁점으로 떠오른 플라이강원 운항장려금 30억 원을 감액하고 기획조정실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예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예결특위는 기회비용에 비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가다 오늘 새벽 최종 삭감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릉의료원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음압치료 병상을 확충했습니다. 강릉의료원은 5개의 음압치료 병상을 가동했는데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9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한편 강릉의료원은 음압치료 병상이 병원 본관과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위치해 14개 진료과가 정상적으로 진료하며 종합검진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공사가 석탄산업 분야에서 남북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석탄공사는 서민에너지에서 평화에너지로라는 주제로 석탄 잡지를 창간하고 북한의 석탄산업 동향과 에너지 수급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 잡지는 2달에 한 번 발행하고 통일 연구 관계자와 관련 기관, 언론사 등에 배포됩니다. 태백시와 고성군의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 등을 바탕으로 2019 교통안전지수를 산출한 결과 고성군이 84.85점으로 전국 227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태백이 84.79점으로 30만 명 미만 시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고성군은 차도 통행 중 사고와 중앙선 침범 사고가 크게 개선됐고 태백시는 과속 사고와 노인 사고가 줄어들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강원도가 2차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자영업자와 특수 형태 근로자, 저소득층 가운데 정부로부터 지급 대상자 기준을 통보받는 대로 대상자 선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국채로 마련되는 만큼 도비 투입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될 예정이어서 증빙 자료 입증 여부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의 대표 음식을 주 메뉴로 한 배달 도시락 강원댁이 출시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함께 수도권을 겨냥한 배달 도시락을 다음 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출시하기로 하고 세트 메뉴 구성 등 디자인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코로나19로 언택트 방식의 소비 패턴이 급성장한 만큼 농산물 판로 개척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4년까지 강원형 프랜차이즈 강원댁 13개 업소를 창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 혁신의 일환으로 저녁엔 연수를 운영합니다.
저녁엔 연수는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퇴근 후 저녁 시간과 주말을 활용해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는 연수로 연수원에서 연수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연수생 모집을 홍보하며 예산 집행을 지원합니다. 저녁엔 연수 개설은 5명 이상이면 가능하고 연수 기획 신청과 연수생 모집은 9월 중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0월부터 11월에 연수가 진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비대면으로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정보 공유, 학교 민주시민 교육 교원 연수, 민주시민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에 대한 협력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9개 시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원 연수 공동 주최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3천만 원을 송금하려던 피해자를 막아 범죄 예방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은행 홍천지점 직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하려는 피해자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2달간 데이트 폭력으로 91명이 검거돼 5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폭행과 상해로 69명, 주거침입 7명, 협박 6명 등 모두 91명이 검거됐습니다. 특히 전체 피의자 91명 가운데 20대가 35명으로 3명 가운데 1명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부부가 아닌 연인 관계거나 헤어진 연인이 대상이며 피의자의 성별은 남자가 64명, 여자가 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5만 원씩 분기당 15만 원의 춘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꿈 드림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춘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9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분기마다 진로와 진학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만 지급 대상 명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꿈 드림카드는 학원과 인터넷 강의 수강, 검정고시 준비 비용, 영화와 운동 등 각종 체험과 학습 준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천구는 오늘 14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영어 강좌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살에서 7살 사이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키즈 영어 아카데미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아카데미가 오는 14일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번 온라인 영어 교육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300명이 대상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